여러분들과 함께 천인문 완성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f 또는 if절이 생략된 가정법 파트를 공부하게 될 건데요. 일단 우리가 가정법을 배우는 건데 가정법 중에서도 if라고 하는 접속사나 아니면 if절 전체가 생략된 걸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뭐부터 배워야겠어요? 생략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if라는 녀석이 생략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도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if 자체가 생략되는 현상보다는 if의 생략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문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여백을 좀 활용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도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도치의 경우의 수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뭐랑 뭐? 전치에 의한 도치와 구문상의 도치. 다시 몇 개로 나누겠다고요? 전치에 의한 도치와 구문상의 도치. 자, 그렇다면 전치가 뭔데? 자, 전치라고 하는 건 다음 챕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긴 할 건데요. preposing, 앞에다가 놓는 겁니다. 어떠한 요소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도치라는 걸 일으켜요.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전치의 종류를 저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어떻게 나눌 거냐면 도치를 유발하는 전치와 도치를 유발하지 않는 전치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도치를 유발하는 전치의 대표적인 친구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부사구 도치, 부사구 전치가 조금 더 옳은 표현이고요. 보어 전치, 마지막으로 부정어 전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치라고 하는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전치가 무엇이냐? 목적어 전치입니다. 자, 제가 전치라는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먼저 나열부터 했지만 간단합니다. 문장이 이렇게 길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쯤 어딘가에 있는 요소 한 개를 어디로 보내겠다고? 문장 맨 앞으로 보내겠다고요. 그래서 문장 맨 앞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이 뒤에는 뭐가 일어나게 된다고? 도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그런데 도치를 일으키는 전치 요소들은 뭐가 있다? 부사구가 앞으로 갈 때, 보어가 앞으로 갈 때, 부정어가 앞으로 갈 때. 그런데 도치를 일으키지 않는 전치도 있더라. 그게 뭐였다? 목적어가 앞으로 갈 때. 됐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분류를 하는데요. 부사구와 보어를 묶고요. 부정어를 따로 놔둬가지고 부사구 전치와 보어 전치는 그대로 도치. 부정어 전치는 의문문처럼 도치라고 부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공부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즉석문법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정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게 초점이 아니니까요. 자, 그렇다면 전치에 의한 도치에 대해서는 지금 알아보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뭘 안 알아봤죠? 구문상의 도치에 대해서는 아직 알아보지 않았죠. 자, 구문상의 도치는 종류를 나누자면 더 많이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here is, there are. 자, 정확히 말하면 there is, there are는요, 도치 구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there is, there are를 도치 구문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구분 안 한다고 했으니까 비슷한 녀석 here is, here are 이 친구도 도치 구문이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의문문. you can swim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can you swim? 조동사 can과 you라는 주어가 도치된 구문이 만들어지잖아요. 아, 의문문도 도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세 번째, 우리 문장들 보다 보면 neither, nor, so 혹은 조금 결이 다르지만 as, then 이런 접속사 비슷한 친구들이 나오면서 뒤에 do I, am I 이런 식으로 도치가 일어난 구문들이 보이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번째, 오늘 천일문 완성 강의에서 설명하게 될 if의 생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치의 큰 범주에 대해서 쭉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뭘 알아봐야겠어요? if 생략으로 인한 도치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일단 if 생략은요 아무 때나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언제 쓰느냐예요. 왜? 아무 때나 다 갖다 박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if 생략은요 굉장히 격식적인 표현이고요. 동시에 굉장히 문어체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분사 구문이라던가 등등등 뭔가를 생략시키는 구문들이 굉장히 캐주얼하고 구어체적인 표현일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생략을 사용하는 어투들은 거의 다 문어체 표현들입니다. 플러스 이건 100%는 아니지만 주로 영국 영어에서 사용이 됩니다. 미국 영어에서는 잘 사용되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제를 통해서 알아내셔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평소에 작문을 할 때는 이 if 생략을 함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히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내가 if 생략을 배웠다고 if 생략을 맘대로 써버리면 안녕하시옵니까 친구님 이라고 말을 거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구조 간단합니다. 조동사가 앞에 튀어나오게 됐고요. 도치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주어가 나오게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는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쭉 나오다가 컴마 혹은 컴마가 없을 수도 있고 주절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문법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첫 번째, 조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지금 도치를 말할 때 조동사라고 쐐기를 박아서 말한 적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 조동사가 앞에 튀어나온다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나열해드릴 네 가지 동사들만 도치가 될 수 있거든요. 다시 if를 아무 때나 생략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조동사 네 종류가 있어야만 그럴 때에만 if 생략을 시키면서 도치를 시킬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were, 두 번째 be2 용법도 넓은 범주에서 조동사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should, 네 번째 had.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요. 다르게 말하면 뭐야? 우리가 가정법을 배울 때요. if,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배우긴 하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 적절한 조동사가 나와 있지 않다면, should나 had나 were나 were to 같은 이런 조동사가 나와 있지 않다면 if를 생략시키고 도치시키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 네 가지 조동사에 대해서만 쓴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 only라고 적어두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파생되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were to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로 보겠다고는 했지만 두 가지 단어로 만들어진 애죠. were 이라고 하는 비동사와 to라고 하는 투부정사의 to 부분이 합쳐진 게 were to잖아요. 그쵸? 그러면 맨 앞에 조동사가 위치해야 되는 자리에 were to가 다 올 리가 없겠죠. 이 to는 본동사 앞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오케이? 조금 더 정확하게는 were to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were 부분만 앞으로 튀어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되셨죠? 자, 두 번째. 자, 만약에 가정법이 부정문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법이 부정문이었다라고 하는 건 if 다음에 뭐 I라고 할게요. 조동사 다음에 should라고 쓸까요? should 다음에 not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should는 맨 앞으로 튀어나올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not도 같이 가야 될까요? 같이 가지 못합니다. 같이 가지 못하고요. not이라고 하는 부정어는 반드시 동사 앞에 위치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되셨죠? 동사 앞에 위치해야만 한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른 규칙을 하나 더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 will 같은 경우에 will not 이라고 쓰면 어떻게 축약시킬 수 있죠? won't라고 축약시킬 수 있었죠. can이랑 not을 축약시키면 어떻게 되죠? can't라고 축약시킬 수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렇다면 not이 여기에 위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 조동사랑 not은 축약된 꼴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반드시 not과 떨어져서 사용이 되어야 하고 떨어진 not은 동사 앞자리에 위치를 해야만 한다. 즉 조동사가 여기에서 앞으로 이동해 나갈 때 not은 놓고 나가야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세 번째 포인트.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컴마라고 하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없어도 됩니다. 얘는 굉장히 선택적인 요소니까요. 컴마가 없다고 해서
이건 도치 구문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단정적인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알아봤다면 이제 세 번째, if 생략과 관련돼서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을 알아볼 건데요. without 이라고 하는 전치사랑 똑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들을 알아볼 거예요. without 이라고 하면은 뭐뭐 없이 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얘가 가정법적으로는 무슨 의미로 사용이 되냐면 뭐뭐가 없다면 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가 없다면 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가정법 구문이 있을 텐데요. 그게 뭐야? If it were not for 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If it were not for. 그리고 만약에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쓴다고 하면 어떻게 쓰게 되죠?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쵸?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읽어서 그냥 입에 익혀두시는 겁니다. 뭐 규칙으로 분석하지 마세요.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이거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를 if가 생략된 꼴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뒤에 도치가 일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바뀌겠어요? were it not for로 바뀌게 되겠죠. 이거는 had it not been for 꼴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 친구들은요, if 생략이 아무리 문어체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험 상황에서 꽤 자주 볼 수 있는 친구들이고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들에서도 이 구문 정도는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꼭꼭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문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다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쭉 화면으로 비춰드릴 테니까요. 필기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필기를 베껴 놓으시도록 하면 되겠고요. 자, 일시정지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 이제 구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번 문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it not for. 방금 배웠던 거 바로 나왔죠? 이거 뭐랑 똑같은 뜻이라고? without 이랑 똑같은 뜻이라고요. 뭐뭐가 없다면 The special defenses, 특별한 방어책들이 없다면 누가 가진? 그들이 가진 against their enemies, 그들의 천적에 대항하여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방어책들이 없다면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은 could not survive,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202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Some experts say that. 몇몇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were부터 튀어나왔네. 의심해야겠죠? Were Charles Darwin alive today? 아, 이거 if가 생략된 거구나. 우리 생략된 구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원래 문장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 궁금하신 분들은 천일 비급에 다 나와 있을 거니까 그걸 보시고요. 그냥 바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찰스 다윈이 alive, 살아있었다면 today, 오늘날 살아있었다면 he would be delighted, 그는 기뻤을 겁니다. 뭐 때문에? with the scientific validation, scientific, 과학적인 validation, 검증 혹은 실증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과학적인 실증 때문에, 검증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야. 뭐에 대한 검증? of a theory of evolution, 그의 진화론에 대한 검증 때문에 기뻤을 거라는 거죠.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창안했으니까 현대에 와서 자신의 이론이 검증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이다 라는 거죠. 됐죠? 자, 여기 메인 포인트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 were, had, should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문법 책들에서는 정확히 여기다가 were to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203번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When we pack, 우리가 짐을 쌀 때 we are sometimes amazed, 우리는 때때로 놀라게 됩니다. 뭐 해서? 뭐뭐 해서 라는 뜻이죠. To find, 알아내서, 발견해서 뭐를? that, 이하라는 사실을. We don't need,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Very many things, 매우 많은 것들을. To live, 살아가기 위해서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게 된다라는 거죠. We would normally believe,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that 이하를. We could get by 라고 하면은 근근히 살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살아가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걸로 치면은 지나가다 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With such a tiny amount of stuff. 그렇게 작은 양의 물건들만 가지고도 근근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란 것을 믿지 못할 거란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거 해석해봤는데요. 이상하다. 이번 시간 if 또는 if절이 생략된 가정법이라 그랬는데 뭐가 생략된 거지? 못 느끼셨죠? 못 느끼셨죠? 자, 여기 정답을 보면요. 두 번째 문장에서 생략된 if절을 고르시오. 정답은 1번이거든요. 아마도 이쯤에 if절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짐을 싸본 적이 없다면 우린 믿지 못했을 거야. 조금만 가지고도 살 수 있을 거라는 걸.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자, 우리 이거 해석하면서 이거 생각 안 하고도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었죠. 그쵸? if절의 생략은요. if절의 생략은 눈치채기가 힘듭니다. 왜? 우리도 언어적인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생략이 되잖아요. 문법적으로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의미가 잘 통한다 싶으면 뭐가 생략됐다는 사실조차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if절의 생략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f가 생략된 거, 접속사 if가 생략된 것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204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hould you find yourself? 조동사 과거 you 이렇게 나왔으니까 도치가 됐겠네. 네가 find 혹시라도 발견한다면 yourself 네 스스로가 어디에 있는 걸 in a chronically leaking boat. chronically 그러면은 만성적으로, 근원적으로, 고질적으로 이런 뜻이죠. 옛날부터 그냥 쭉 줄곧 그래왔다는 뜻이에요. 만성적으로 leaking boat 새고 있는 보트 안에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내게 된다면 energy 에너지인데 어떤 에너지예요? devoted to changing vessels. 자, devote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헌신하다, 전념하다 이런 뜻이죠. devote 자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정량을 떼어놓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devoted를 뭐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냐? 할애하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할애된 에너지죠. 어디에 할애된 에너지? Changing vessels. 이 탈 것을 바꾸는데 할애된 에너지가 is likely to be more productive. 더 생산적일 것입니다. 생산적이라는 건 항상 플러스의 의미라 그랬어요. productive의 반대말이 뭐야? 비용과 관련된 거. 비용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cost고요. 그래서 cost에 ly 붙인 이 표현은 expensive보다 어쩌면 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그런 비싼이란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energy devoted to changing vessels. 배를 바꾸는 데에 드는 에너지가 더 생산적일 것입니다. 더 좋을 것입니다. 뭐보다? than energy. 에너지보다. 어디에 할애된 에너지? devoted to patching leaks. 패치가 뭐예요? 우리 그 천 쪼가리 같은 거 보면은 만화들 같은 데서 이렇게 표현되는 그 쪼가리들 있죠? 이게 패치잖아. 그쵸? 패치를 덧대는 거야. 그래서 수습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샘을 수습하는 데 할애하는 에너지보다 차라리 바꾸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게 더 생산적일 것이다 라는 거죠. 되셨죠? 205번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he piano. 피아노는요, could hardly 나오면 아셔야 됩니다. 거의 뭐뭐 않다는 뜻이죠. 거의 가지지 않았을 거야. 근데 가지다가 아니네요. have become이지. 그러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so popular. 매우 인기가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 했다면 had the music. had부터 나오고 주어 비슷한 거 나오는 거 보니까 가정법 if절의 축약이죠. if의 생략입니다. 음악인데 어떤 음악이야? written for it. 그것을 위한 음악. 여기서 말하는 이게 뭐가 되겠어요? 피아노가 되겠죠. 피아노를 위해 쓰여진 음악이 had not occupied. 차지하지 않았다면 뭐를? a position. 위치, 지위를 차지하지 않았다면 어디에서의 지위? at the top of European culture. 유럽 문화의 정상에서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더라면 오늘날의 피아노는 이렇게 인기를 얻어오지 못했을 거다라는 거죠. 됐죠? 자,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만 체크합시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not의 위치는 어디라 그랬어요? 조동사랑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
동사 앞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보니까 the music had the music had에다가 not이 붙은 게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어요? not occupied. had not occupied 였을 텐데 had만 앞으로 튀어나가고 not occupied는 여전히 같이 머물러 있다라는 걸 발견하실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 부분도 소소하게 문법 포인트로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206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6번. People, 사람들인데 who lack the inner skill of confidence 이렇게 돼 있죠. lack 그러면 타동사로 뭐뭐가 부족하다 이런 뜻이죠. 뭐뭐가 결핍되어 있다. the inner skill, 내부적인 기술인데요. 뭐라는 내부적인 기술? confidence, 자신감이라고 하는 내부적인 기술이 결여된 사람들은 don't try to accomplish, 성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what they might have the ability to accomplish. 관계대명사 what 나왔죠? 그런데 뒤에 주어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얘는 당연히 목적격 관대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have 다음에 the ability, 목적어는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거 목적격 관대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의 목적어가 생략된 거야?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것처럼 투부정사 accomplish의 목적어가 생략된 거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생략된 걸로도 관계대명사 what을 쓸 수가 있나요? 네, 쓸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구문 분석이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되죠. be able to accomplish. 똑같은 투부정사인데 be able to 다음에 나오는 accomplish의 목적어가 없는 건 이해할 수가 있으시죠? 오케이. 이렇게 구문 구조를 좀 비유해 가면서도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해석해보면 what they might have the ability, 그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 to accomplish, 성취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조차도 성취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케이? 어떻다면 were they confident and did try, 이렇게 되어 있네요. were they confident? they were confident였겠구나. 그들이 자신감이 있었더라면. and did try. 그들이 도전했었더라면 성취할 능력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것에 대해서도 성취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이제 207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Rules and incentives. 규칙과 incentives. 이 고양제. 그냥 그대로 번역할게요. incentive들은 are an inevitable and necessary part. 굉장히 필연적이고요. necessary, 필요한 부분입니다. of our social and political life. 우리의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삶에 있어서. 자, 그런데 뒤에 dash 나오면서 부연 설명 나오죠? The banking crisis. 은행 위기 사태가, 금융 위기 사태가 have been far less serious. 보니까 비교급 강조로 far 나온 거 알겠어? 근데 얘가 뭘 수식해주고 있어요? 비교급 less를 설명해주고 있죠. 훨씬 덜 심각했을 것입니다. 뭐 했더라면? 컴마 없이 had 바로 튀어나오고 있죠. had depression era regulations. 대공황 시대의 규제들이 not been removed. 제거되지 않았더라면. 오케이? 대공황 때 만들어졌던 규제가 있나 보죠. 그런데 이 규제들이 삭제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덜 심각했을 거라고요. and 그리고 had existing regulations. 조건절이 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현존하고 있는 규제들이 been enforced. 아마도 제대로라는 의미가 섞여 있겠죠. 제대로 시행이 됐더라면 훨씬 덜 심각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반대로 말하면 이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은행 위기라는 게 굉장히 심하게 찾아왔어. 근데 왜 찾아왔다고? 우리가 옛날에 대공황을 겪었으면서 이때 만들었던 regulations들을 다 removed, 없애버렸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 remove한 행동 자체를 좋게 보고 있는 거야? 나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쁘게 보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banking crisis가 왜 일어났어? 우리가 existing regulations, 현존하고 있는 규칙들이 있기는 해. 그런데 얘네가 제대로 enforced, 시행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러면 enforce를 하지 않은 이 행동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도출해내실 수가 있어야겠죠. 됐습니까? 하나만 더 포인트를 짚어보면요. 자, 여기 보니까 not 여기 하나 나왔죠? not이 왜 나왔다고요? 아까 아래 설명했던 거 조동사랑 합쳐져서 등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근데 조동사 not 동사 구조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조동사가 앞에 튀어나오고 나가고 나면 누구랑 붙어있게 된다? 동사 부분이랑 붙어있게 된다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208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Indeed, 진짜 abstracting, 요약하기는 is difficult, 어렵습니다. For people, 사람들에게 in every discipline,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끊고 추천 하나만 드릴게요. discipline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반드시 사전에 검색을 해보시고요. 달달 외우실 필요 없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시 discipline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하자고? 사전에 검색해서 쭉 단어의 뜻을 읽어보자고요. 오케이. 최근에 타미 김정호 선생님께서 모의고사였나 수능을 해설할 때 discipline이라고 하는 단어가 출제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신 적이 있었어요. 한 5번 뜻, 4번 뜻 되는 단어로 사용을 해놓고 얘를 첫 문장에 박아넣으면 어떡하냐라는 게 요지였었는데 우린 다르게 접근을 해야죠. 선생님께서 힘써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아무튼 우리는 출제될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구석탱이에 있는 뜻으로도 출제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워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단어에 대해서 구석탱이 뜻까지 다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라도 해보자. 읽어보기라도 해보자. 선생님 그럼 모든 단어들을 다 사전에 쳐봐야 되나요? 아니요. 강사들, 선생님들이 얘들아 이건 좀 봐놔야 돼 라고 말하는 단어들만이라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저는 다음 사전 쓰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요. 딕다음.net 다음 사전이 정말 뭐랄까요? 수능 이하의 시험들을 보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좋습니다. 제발 다음 사전 이용하시고 다음에 안 나와 있는 것만 네이버 이용하시고 굳이 영영사전은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험 생활 할 때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저에서 그래 보면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many famous novelists, 많은 유명한 소설가들이 have written, 써왔습니다. to their editors, 그들의 편집자에게 썼대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썼다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문자를 보냈다, 편지를 썼다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셔야겠죠. 지금까지 말해왔습니다. 뭐라고? that 이하라고. They regretted, 그들이 후회한다고. The extreme length of their manuscripts, 그들의 원고의 이 극단적인 길이 너무나 긴, 너무나 장황한 이 원고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had 바로 튀어나왔죠? 아, 도치됐나 보다. had they had,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면 the work, 그 작품은요 would have been, 뭐뭐였을 것입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extracting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면 정답은 half가 되겠네. 절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as long, 지금의 길이보다 절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문법 포인트를 조금 더 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뇌정지 왔을 만한 포인트. had. 이거 뇌정지 올 필요가 없죠. 가정법 대과거인데 과거 완료 꼴 어떻게 쓰는 거예요? 과거 완료? had pp꼴로 쓰는 거죠. 그쵸? 그런데 have의 pp꼴이 뭐예요? had잖아요. 그래서 had로 쓰이고 있다 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209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Judgments about flavor, 맛에 대한 평가는요, 판단은요, are often influenced, 종종 영향을 받습니다. by predictions, 예측에 의해서. 뭐에 근거한 예측이에요? based on the appearance of the food, 음식의 외형, 모습, 생김새에 근거한 예측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red foods, 빨갱이 음식들은 would be expected, 기대될 것입니다. 뭐일 거라고? strawberry flavored, 딸기 맛일 거라고.
오케이? 근데 이거 문화권들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우리 문화권에서 어떻겠어요? 빨간 음식이면 매운맛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누가 딸기맛부터 생각을 하겠어요. 그쵸?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10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most difficult fact. 가장 어려운 사실은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사실은요. could have been faced. 마주되어질 수 있었어. 직면될 수 있었어. when it was simple. 그게 간단한 일이었을 때. and 그리고 the biggest problem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도 could have been solved. 해결될 수 있었어. when it was small. 그게 쪼꼬미였을 때, 아주 작은 문제였을 때. simple fact. 간단한 사실은 that someone finds no problem big from the beginning.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온 데는 뭐예요? 추상명사 뒤에 that 나와 있고 뒤에 빠진 명사가 없으니까 동격 접속사 되시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누군가가 finds 알아낸다라는 간단한 사실은 no problem big. 어떠한 문제도 big 크지 않다라는 걸 알아내는 사실은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다시 해석하면 모든 일이 맨 시작 단계에서부터 크지는 않다라는 걸 알아낸다는 이 simple fact는요 is that person's prime achievement. 그 사람의 prime 주요한 성취입니다.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문제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조그만 문제야. 그런데 이거를 시작부터 알아낼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문제가 커지고 나서야 우린 뭐라고 생각해? 아, 시작점에 잡았으면 진짜 별거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문제일 때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시작점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가 발견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엄청난 성취라는 거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유닛 20 if 또는 if절이 생략된 가정법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 문법 설명을 하려고는 하긴 했지만 문법 포인트가 너무 단순해서 길게 설명드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챕터 6까지는 전부 다 검토를 했는데요. 챕터 6에는 문법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챕터 자체도 문법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구문 구문마다 조금 여러분들이 성가시할 수 있는 문법 포인트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강의 길이가 30분이 아니라 50분, 1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 꼭 참고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지 부활을 막기 위해서 제가 늘 하는 것처럼 여기서 문법 설명을 한번 쭉 해드리고 나서 진도를 나갈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문법 해설을 듣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조금 간헐적으로, 맘대로, 임의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